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회 3절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 부분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디오 카메라, 즉 영상 카메라일 것입니다. 물론 영상 카메라 내에는 디지타이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디지타이저는 일종의 AD 컨버터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장치. 다시 말하면 2차원 AD 컨버터를 일명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상 카메라에 보통 내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촬영된 영상들은 이미지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프로세서가 가져다가 프로세싱 한 후에 다시 이미지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싱된 이미지는 영상 데이터는 다시 디스플레이 장치를 거쳐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모니터 등에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컴퓨터로 전송되어서 호스트 컴퓨터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전송되어서 그 영상 데이터를 퍼머넌트 스토리지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앱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PC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PC와 영상 카메라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저가로 지금 생산되고 있고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신호의 디지털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CCD나 CMOS 센서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기 신호로 변환된 신호 자체는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영상 카메라로부터 얻은 아날로그 신호는 즉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는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인 것입니다. 1차원 신호 때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컨티뉴스한 시그널을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바꿨다는 것은 영상이 화소 단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 컨티뉴스한 시그널이 디스크리트하게 변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디바이스가 바로 디지타이저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상 카메라 그 자체에 디지타이저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자체를 바로 디지털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 신호의 디지털화 부분에서 퀀타이제이션, 즉 양자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일 것입니다. 물론 측정하는 신호에 최소값,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존재할 것입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샘플링, 두 번째 샘플링, 세 번째 샘플링 이러한 샘플링 과정을 거치면 각 샘플링 된 데이터를 양자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화하는 과정 알고리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과 맥시멈 선, 신호의 최소치와 최대치 선입니다. 첫 번째 샘플링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맥시멈과 미니멈 선에서 중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샘플링한 데이터는 중간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1을 할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위에 반 부분을 다시 반으로 2분의 1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샘플링한 데이터가 중간선 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을 할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점선과 중간선에 다시 반이 되는 2분의 1 선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샘플링한 데이터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1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나간 결과는 우리가 3비트로 1, 0, 1로 양자화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하면 샘플링된 데이터를 8비트로 양자화할 수도 있고 16비트로 양자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의 표현 및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모델인 것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의 밝기 혹은 색상을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2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위치인 것입니다. 2차원 공간 어떤 위치에서 밝기 혹은 색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상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위치, 즉 포지션이라는 것은 영상 내의 각 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소는 픽처 일러먼트의 준말입니다. 픽처 일러먼트의 준말 픽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내의 특정 IJ점을 우리는 하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하소에서의 값은 밝기 값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컬러, 색상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밝기 값을 보통 brightness 혹은 gray level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소의 밝기 값, gray level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gray level 또는 컬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특정 ij점에서의 펑션, 값은 그레이 레벨 또는 밝기값 또는 컬러는 물론 RGB의 각각의 밝기값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밝기값 또는 컬러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곧 영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디지털 영상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 영상, 바이너리 이미지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에서는 그레이 레벨이 2개인 것입니다. 밝기 값이 2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어두운 밝기 값은 흑색으로 표현하고 가장 밝은 밝기 값은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밝기 값이 2개이기 때문에 하소당 1비트면 되는 것입니다. 0 또는 1이면 되는 것입니다. 0일 때 검정색이면 1일 때는 하얀색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에서는 검정색 또는 하얀색 2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하소당 할당되는 비트 수는 1비트, 0 또는 1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영상인 것입니다. 밝기값 2개만 사용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검정색과 흰색만을 이용해서 영상을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의 표현 및 종류에서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항상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밝기 값을 사용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물론 검정색과 흰색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 2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이너리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정색에서 흰색 사이에 4개의 색을 이용해서 영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8개의 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준 영상은 256개의 색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표준 그레이스케일 영상은 그레이 레벨이 256개인 영상인 것입니다. 색 256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2의 8승 256입니다. 그레이 레벨을 128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하소당 할당되는 비트는 7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을 8로 설정한 경우에 하소당 비트 수는 3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IJ 위치에서의 밝기 값은 항상 0에서
하소당 비트 수가 8비트인 경우에는 255 사이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소당 비트 수가 3비트라면 하소가 갖고 있는 그레이 레벨은 0에서 7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의 각 하소 값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입니다. 밝기 값인 것입니다. 0에서 255 사이에 존재하는 하소당 8비트를 A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영상, 흑색과 백색 사이에 다수의 밝기값을 이용하는 영상, 그레이스케일 영상, 각각의 하소값이 갖는 밝기값, 그레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표준 그레이스케일 영상은 256 그레이 레벨을 사용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영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영상은 RGB를 이용해서 모든 색을 표현하는 색체계인 것입니다. 물론 레드도 256개의 색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빨강에서 밝은 빨강까지입니다. 글린도 역시 256개의 밝기 값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블루도 역시 256개의 밝기 값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파랑, 밝은 파랑인 것입니다. 256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드 8비트, 그린 8비트, 블루 8비트. 총 컬러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4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수는 2의 24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입니다. 컬러 영상에서의 특정 하소값은 레드의 밝기값, 그린의 밝기값, 블루의 밝기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소값 레드의 밝기값이 36, 그린의 밝기값이 90, 블루의 밝기값이 45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컬러 영상에서의 각 하소값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레드 8비트, 그린 8비트, 블루 8비트, 즉 하소당 비트 수가 24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영상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색만 사용하는 영상, 바이너리 이미지, 이진 영상, 흑색과 검정색과 하얀색 사이에 여러 개의 밝기 값을 사용하는 영상, 그레이스케일 영상, 표준 영상은 256개의 밝기값, 그레이 레벨을 이용하는 영상. 세 번째, 컬러 영상입니다. R과 G와 B로 표현되는 컬러 영상, R과 G에 할당되는 R과 G와 B에 할당되는 비트 수는 8비트씩, 총 하수당 비트 수는 24비트가 되는 영상인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의 데이터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영상의 파일 크기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512x512 바이너리 이미지의 데이터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수가 가로 하소수가 512개, 세로 하소수가 512개라는 의미가 되는 영상인 것입니다. 512 곱하기 512 하면 총 영상의 하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는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1비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0이 검정색, 1이 흰색인 것입니다. 따라서 1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한 데이터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2x512 영상이기 때문에 총 하소수는 512 곱하기 512 곱하기 하소당 비트 수는 표준 영상의 경우에 1바이트, 즉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262,144 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바이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키로 비트 또는 메가 비트로 환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영상의 데이터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2x512 영상인 경우에 총 하소수는 512 곱하기 512인 것입니다. 하소당 비트수 3바이트, 즉 RGB 각 8비트씩 24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786432 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킬로비트와 메가비트로 환산한 값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덱스드 이미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하소값을 인덱스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영상의 경우에 하소당 비트 수는 24비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컬러 영상의 경우에 2의 24승계의 색, 즉 1678만 개의 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1678만 색을 이용해서 표현한 영상입니다. 2의 24승 컬러, 즉 하소당 비트 수를 24비트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본 영상은 하소당 비트 수가 8비트, 즉 256개의 컬러만을 사용해서 구성한 영상인 것입니다. 이 영상과 이 영상 시각적으로 보면 화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소당 24비트를 꼭 써야 되느냐?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하소당 8비트 자주 사용되는 색 256개의 색만 선택해서 영상을 구성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컬러 영상의 경우에 응용 분야에 따라서 1678만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256 컬러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색 256 컬러만을 사용하면 하소당 8비트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65,536 컬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소당 16비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64개의 자주 사용되는 색만 사용하는 응용 분야라고 한다면 하소당 6비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드 이미지를 구성할 때 우리는 컬러 맵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컬러 값 각각에 대한 인덱스를 목차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덱스 값이 곧 화소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덱스 이미지의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이미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컬러 맵입니다. 컬러 맵은 일명 컬러 팔레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색을 컬러 맵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6개의 컬러 맵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응용 분야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색이 256개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색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 인덱스인 것입니다. 0번 색은 레드의 글레이 레벨이 5, 그린의 글레이 레벨이 4, 블루의 글레이 레벨이 5인 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색은 레드가 25, 그린이 34, 블루가 23인 색이라는 것입니다. 인덱스가 255, 즉 255번 색은 R이 233, G가 120, B가 35인 색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색을 자주 사용되는 색을 인덱스로 1대1 매칭 시켜 놓은 것입니다. 256개의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의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 응용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색이 8개의 색이라고 한다면 0에서 7번까지, 즉 3비트의 인덱스가 할당될 것입니다.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의 각각의 하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에서의 하소값은 바로 컬러 맵의 인덱스 값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값은 120번 색이라는 것입니다. 컬러 맵에 120번으로 찾아가면 그에 해당되는 RGB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하소의 인덱스 값이 2인 것입니다. 2번 색으로 찾아가면 그때 R은 25, G는 34, B는 23이라는 컬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에서의 화소값은 인덱스 컬러 맵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에서는 이미지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별도로 하나 우리가 구현해야 할 부분이 컬러 맵인 것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의 공간 해상도와 하소 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라는 그 자체가 영상이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느냐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도라는 것은 곧 하소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소수가 많으면 해상도가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소수와 공간 해상도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로 하소수가 몇 개이냐, 세로 하소수가 몇 개이냐에 관련된 부분은 샘플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초당 몇 개의 샘플링을 했느냐, 샘플 데이터의 개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하소수와 데이터량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소수가 많아지면 데이터량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640, 480 영상인 것입니다. 320, 240 영상인 것입니다.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160, 120 영상, 80, 60 영상, 40, 30 영상, 20, 15 영상. 하소수가 적어질수록 해상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상도 하소수와 비례하는데 하소수가 너무 작으면 이와 같이 블로킹 현상, 하소 하나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체커보드 에펙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소수가 너무 작으면 일어나는 현상, 체커보드 에펙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 해상도와 하소수의 관계를 레나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레나 영상은 영상 처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준 영상인 것입니다. 레나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모델입니다. 모델의 이름이 레나이기 때문에 레나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6x256 영상인 경우에 레졸루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하소수가 계속 줄어들음에 따라서 특히 8x8 영상에서는 분해능이 한참 낮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하소수는 분해능, 즉 해상도와 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소수는 실질적으로 샘플링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의 공간 해상도와 그레이 레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레벨이라는 것은 밝기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밝기 값을 그레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밝기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상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과 공간 해상도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이라는 것은 흑색에서 백색까지의 존재하는 밝기 값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분했느냐 또는 얼마나 촘촘하지 않게 구분했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양자와 간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레이 레벨이 몇 개냐에 관련된 부분은 양자화를 촘촘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게 듬성듬성 했느냐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영상에 더 많은 밝기 값이 사용됐다는 것은 하소당 비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256개의 그레이 레벨을 사용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흑색에서 백색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256개의 밝기 값을 사용한 영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256개의 밝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소당 비트 수는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0000, 0000에서 하얀색 1111, 1111까지 해당하는 256개의 밝기 값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하소당 비트 수를 7비트로 한 경우, 즉 밝기 값을 128개 사용한 것입니다. 128개의 그레이 레벨을 사용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소당 6비트, 64 그레이 레벨을 사용한 영상, 하소당 5비트, 32개의 그레이 레벨을 사용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역시 해상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과 해상도와 관련된 영상 계속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16개의 그레이 레벨을 사용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것입니다. 점점 윤곽선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웠던 영상이 윤곽선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곽선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8 그레이 레벨
즉 8개의 밝기 값을 사용한 하소당 3비트 영상, 하소당 2비트 영상이라는 것은 4개의 밝기 값, 4개의 그레이 레벨 값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소당 1비트다 라고 한다면 2개의 그레이 레벨 값, 즉 다시 말하면 검정색과 흰색만으로 영상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2개의 그레이 레벨을 사용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이 경우에는 바이너리 이미지 이진 영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윤곽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드러운 영상, 256개의 그레이 레벨을 사용하는 표준 영상에서는 이러한 뚜렷한 윤곽선 부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레이 레벨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슈더 컨투어, 가짜 윤곽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원래 영상에서 있던 윤곽이 아니라 그레이 레벨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된 윤곽이라는 의미에서 슈도, 가짜 윤곽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이 작아지면 슈도 컨투어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에 따른 레나 영상의 해상도 변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그레이 레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와 레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이 적어질수록 당연히 해상도는 떨어지고 양자와 레벨이 극히 적어졌을 때 슈도 컨투어 현상, 존재하지 않는 윤곽선이 강하게 표현되는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영상 처리를 위한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색깔, 즉 색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제각각 아름다운 색깔, 즉 빛깔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창 선운사는 빨강 동백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동백꽃은 왜 붉은색일까? 동백꽃 잎에는 햇빛 중에서 빨간 빛만 반사하고 다른 색의 빛은 모두 흡수해버리는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햇빛은 아무 색이 없어 보이지만 백색광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색의 빛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갤 때나 폭포 앞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햇빛에 있는 각종의 색깔들이 굴절률에 따라서 분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작의 화려한 깃털이나 나비의 다양한 빛깔도 색소에 의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작의 깃털이나 나비의 날개에는 색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작의 깃털이나 나비의 날개는 나노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구조물들이 층층이 쌓인 형태로 날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노 구조물에서 햇빛 중에서 파란빛만 반사하고 다른 색의 빛들은 모두 통과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공작의 화려한 깃털도 다양한 나노 광 결정들의 배열에 의한 것인 겁니다. 딱정벌레나 양치식물 모두 유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빛깔은 참 오묘한 것입니다. 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색의 근원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근원은 광원인 것입니다. 광원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입니다. 광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광원, 불꽃, 전기, 램프 등이 인공적인 광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적인 광원으로는 태양이 유일한 것입니다. 빛, 즉 태양광은 다양한 파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시광선이 색과 관련된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가시 볼 수 있는 광선이 곧 색깔과 관련된 빛인 것입니다. 과시광선, 비저블 라이트, 태양빛 중에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대는 380나노메타에서 780나노메타, 일반적으로 400에서 700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대의 빛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대에 속해 있는 색깔들은 빨주노초 파남보에 관련된 색인 것입니다. 우리가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그 빛은 분산될 것입니다.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산에 따라서 여러 개의 색깔을 프리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컬러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 색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빛, 즉 가시광선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주파수 또는 파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낮은 쪽입니다. 파장이 긴 쪽입니다. 라디오 웨이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파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다음 주파수, 높은 주파수 대역이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그 다음이 적외선 대역, 인프라레드 대역, 그 다음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가시광선 대역인 것입니다. 가시광선 대역은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관련된 색인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쪽이 파랑 보라 쪽, 주파수가 낮은 쪽이 빨강 쪽인 것입니다. 파장이 긴 쪽이 빨강,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 파랑색 쪽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면 울트라바이올릿, 자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엑스레이 등 더 높은 주파수 쪽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적외선, 빨강보다 바로 낮은 주파수 대역, 레드보다 바로 낮은 주파수 대역, 그래서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자는 보라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라색 바이올릿입니다. 바깥 영역, 그래서 자외선을 보라색보다 주파수가 높은 영역, 울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가시광선 대역입니다. 가시광선 대역의 파장은 380나노메타에서 780나노메타 대역인 것입니다. 파장이 길수록 빨강색 계열인 것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파랑, 보라색 계열의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와 관련된 각각의 파장 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색광을 슬릿을 통해서 프리즘에 인가한다고 한다면 프리즘에서 각 파장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굴절률도 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런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빛으로 설명하는 자연현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붉은 저녁 노을. 왜 하늘은 그렇다면 파랗고 저녁 노을은 붉게 보이는 것일까요? 파란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은 빛의 산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는 산소, 질소, 수증기, 먼지 등 작은 알갱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알갱이들과 빛이 부딪히면 스캐터링, 여러 개의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캐터링, 산란은 파란 빛의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장이 긴 빨간 빛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은 알갱이들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란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파란 빛이 공간에서 산란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노을은 왜 붉게 보이는 것입니까? 저녁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구까지 산란이 일어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빛은 파란색 계열이 아니라 빨간색 계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녁 노을은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은 보통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은 물방울로 구성된 것입니다. 물방울에 백색광이 부딪히면 모든 색이 산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든 색이 혼합되면 곧 하양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얀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 무지개, 비 온 뒤에 백색 강이 물방울에 부딪히면 이러한 물방울이 프리즘의 역할을 해서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빛이 퍼져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퍼진다는 것은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물방울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빛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빛은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흡수될 경우 눈에서 사라지는 색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또 반사되거나 투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또는 빛이 투과된 경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 되는 것입니다. 색과 관련된 빛의 특성은 굴절, 산란, 간섭. 굴절이라는 것은 프리즘의 분광 현상을 굴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 파장에 따라서 각각의 색깔을 갖는 전자기파는 프리즘에서 굴절되는 것입니다. 잔란, 스캐터링, 파란 하늘, 붉은 저녁놀, 흰 구름에 해당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스캐터링, 전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산란,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 인터피어런스, 서로 빛이 간섭하는 경우. 비눗방울, 물 위의 기름막, 굉장히 아름다운 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빛의 간섭에 의한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는 경우, 빛이 물체에서 여러 개의 방향으로 산란되는 경우, 빛이 물체에서 흡수되는 경우, 빛이 물체를 통과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영상 처리를 위한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즉 색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눈에 전달되는 빛의 경로에 따라 색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원색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 백열등, 형광등, 촛불, 네온사인 등과 같은 조명기구, 즉 발광체로부터 직접 눈으로 전달되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체색이 있는 것입니다.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전달되는 빛을 물체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색이 물체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빨갛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과는 빨간색은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흡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처리에서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색은 물체색입니다.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우리가 영상 처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처리에서 대상으로 하는 색, 물체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과색이 있는 것입니다. 물체를 투과해서 우리 눈으로 전달되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률이나 필터 등을 통해 보는 색, 생률이나 필터 등을 통해 보는 투과색은 생률이나 필터가 나타내는 빛만을 투과하기 때문에 생률이나 필터색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감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에 관련된 세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인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약 700만 개, 간상세포는 약 1억 2,500만 개, 간상세포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칼라를 구분하는 세포인 것입니다. 즉, 레드 성분, 그린 성분, 블루 성분을 구분하는 C세포, 신경세포, 원추세포인 것입니다. 색의 구분에 필요한 신경세포인 것입니다. 간상세포는 빛이 밝고 어둠을 감지하는, 명암을 감지하는 신경세포인 것입니다.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인 것입니다.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가 색을 구분하는 세포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눈은 색보다는 밝기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빛과 색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RGB인 것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인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빛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 등에서는 빛의 삼원색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색의 삼원색입니다. 색의 삼원색에서 각각의 색은 백색광에서 빛의 삼원색 중, 즉 RGB 중 하나를 제거한 색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색의 삼원색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이언, 즉 밝은 파랑색은 백색광에서 레드를 제거한 것입니다. 사이언은 백색광에서 레드를 제거한 것. 밝은 자주 마젠타는 백색광에서 그린을 제거한 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옐로우는 백색광에서 블루를 제거한 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삼원색 RGB, 색의 삼원색 사이언, 옐로우, 마젠타, 프린터 등에서 잉크색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린터에선 색을 이용해서 종이의 컬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니터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각종 문자나 영상이나 그림을 표현하기 때문에 RGB, 빛의 삼원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색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일상적인 표현으로 오렌지색, 주황색, 진한 귤색, 불그스름한 오렌지색,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굉장히 비반복적인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감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처리를 하는 과학자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CI 국제조명위원회에서는 X, Y, Z 값으로 특정 색을 표현한 것입니다. X가 74이고 Y가 83이고 Z가 19인 색. 무슨 색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객관적이나 또 비감각적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 색을 구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징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색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색의 3요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색의 요소는 색상인 것입니다. 색상, 휴. 두 번째 색의 요소는 명도, value 또는 brightness에 해당하는 부분. 세 번째는 채도, 클로마 혹은 세츄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색상은 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계열의 색, 빨강색 계열의 색, 파랑색 계열의 색, 이러한 부분이 색상, 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명도는 value, brightness, 밝기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밝은 빨강, 어두운 빨강, 밝은 파랑, 어두운 파랑 등 색의 명암에 관련된 부분이 명도인 것입니다. 채도는 그 색이 순색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 색의 선명도와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특정 색의 무채색, 즉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존재하는 무채색이 많이 섞이면 채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색의 선명성에 관련된 요소, 채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색을 표현하는데 색의 3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색상은 무엇이며 명도는 얼마이며 채도는 얼마인가? 라는 컬러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색의 3요소 중 색상에 관한 부분, 휴에 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색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가지 주요 색에는 빨강, 노란 계열, 녹색 계열, 파란색 계열, 보라색 계열의 색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색상은 유채색에만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무채색, 즉 검정색, 회색, 하양색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의 요소인 것입니다. 10색 상한표, 보통 미술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인 것입니다. 빨강에서 보라색까지 10개의 색으로 구분한 표인 것입니다. 각각의 색에서의 밝기 값에 따라서 정의한 색들입니다. 10색 상한표, 보통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상한표인 것입니다. 색채에 따라서 느끼는 감각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대개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에서 붉은색 계열로 갈 때
보통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파랑색 계열일수록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좀 빠르게 느껴지고 좀 느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대생들이지만 옷을 입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value, lightness, brightness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색상이라도 밝기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밝은 청색, 어두운 녹색 등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도는 색상에 관계없이 색의 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 높은 명도의 색은 백색, 하얀색일 것입니다. 최저 낮은 명도의 색은 흑색일 것입니다. 무채색, 즉 검정색에서 하얀색까지의 명도, 명도가 가장 낮은 것이 검정색,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이 하얀색일 것입니다. 유채색 명도, 밝은 빨강, 어두운 빨강, 다양한 밝기값에 따라서 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수한 명도보다 명도 대비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색인데 다르게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색입니다. 배경에 따라서 각각의 똑같은 색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색과의 대비, 컨트라스트, 밝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밝기 차이 때문에, 배경과의 밝기 차이 때문에 같은 색이지만 서로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계 부분이 강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색의 밝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기가 변화하는 경우에 경계 부분이 뚜렷하게 우리 눈에 먼저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또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암순응. 여러분들이 영화관 어두운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화관에 들어가서 앉아있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는 암순응, 어두움에 순응되는 그런 특징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영상 처리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hue, 색상, brightness, lightness, 명도, 색의 선명성, 채도와 관련된 컬러 모델에서의 채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칸나꽃과 빨간 콩을 같은 느낌의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칸나꽃이 보다 선명하고 산뜻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칸나꽃이 채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색상이 있을 때만 채도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무채색, 즉 검정, 회색, 백색 등의 무채색에는 채도가 없는 것입니다. 순색, 한 색상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채도 변화를 보면 채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순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색의 선명도에 관련된 색의 3요소, 채도가 있는 것입니다. 포토샵에서의 색요소 표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색 피커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특정 색을 선택한 경우에 그 색에 해당하는 색의 3요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HSB 컬러 모델에서는 hue, 색상값, saturation, 채도값, brightness, 명도값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RGB 컬러 모델에서는 R의 밝기값, G의 밝기값, B의 밝기값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CMYK 컬러 모델에 해당하는 사이언 값, 마젠타 값, 옐로우 값, K는 블랙입니다. 블랙 값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HSB, 예를 들면 색상, 채도, 명도값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색상은 360도 중에 하나의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 색상이 원에 따라서 배치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색은 360도에 배치된 색이라는 것입니다. 채도가 99%, 비교적 순색에 가까운 것입니다. 명도가 98%, 비교적 밝은 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RGB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모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컬러 모델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 우리가 지금 현재
학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CMI, YOV, YIQ, YCBCR, HSI, HSV, HLS 우리가 모두 학습 대상으로 하는 컬러 모델 등입니다. 먼저 우리는 RGB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RGB 컬러 모델에서는 3개의 색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해서 모든 색을 표현하는 색체계, 바로 RGB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은 이러한 3차원 직각 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RGB, 3개의 색을 이용해서 모든 색을 표현하는 색체계, RGB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레드와 블루를 더하면 마젠타가 되는 것입니다. 마젠타는 RGB 중에서 그린을 제거한 것입니다. 블루와 그린을 더하면 사이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은 RGB 중에서 레드가 제거된 색입니다. 마찬가지로 레드와 그린을 더하면 옐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RGB에서 옐로우는 B 성분이 0인 색이 되는 것입니다. RGB 모두 더하면 화이트, 백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색체계는 직각 좌표계, 3차원 직각 좌표계 X, Y, G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축입니다. 블루 축입니다. 레드 축입니다. 그린이 100%, 레드가 100%, 블루가 100%인 색은 화이트, 백색인 것입니다. 이 점이 백색을 표시하는 점이 되는 것입니다. RGB 모두 100%, 100%, 100% 동일하게 혼합된 색, 화이트, 하양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RGB 모두 0%,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레드 성분의 밝기 성분도 0, 그린 성분의 밝기 성분도 0, 블루 성분의 밝기 성분도 0인 색은 블랙, 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젠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점의 색이 마젠타인 것입니다. 이 점을 가기 위해서는 레드로 갔다가 다시 블루 축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드 축으로 이동했다가 블루 축으로 이동한다. 마젠타는 레드와 블루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옐로우 색입니다. 옐로우 색은 레드 축으로 갔다가 그린 축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드 축으로 갔다가 그린 축. 레드와 그린을 합치면 옐로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언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축으로 갔다가 다시 블루 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린과 블루를 합치면 사이언이 되는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은 이러한 3차원 직각 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영상입니다. 이런 컬러 영상에는 레드 성분도 존재하고 G 성분, 그린 성분, 블루 성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수에는 RGB 성분 모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수에 존재하는 레드의 그레이 레벨 값, 그린의 그레이 레벨 값, 블루의 그레이 레벨 값을 영상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영상에는 이러한 다양한 레드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빨강부터 어두운 빨강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린, 블루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RGB 컬러 모델을 일명 가산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삼원색, 즉 RGB를 이용해서 가산 혼합을 하기 때문에 가산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산 모델이라는 의미는 여러 개의 색이 더해질수록 더 명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밝기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RGB 모드를 더하면 하얀색이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 등 빛으로 색을 표현하는 경우 사용되는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모니터에서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색을 표현하는 경우 RGB 컬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서도 RGB 컬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시신경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추세포입니다. 원추세포는 레드를 인지하는 세포가 있고
그린을 인지하는 세포, 블루를 인지하는 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포에서 레드 성분, 그린 성분, 블루 성분을 인지하면 이 세 개의 성분이 합쳐져서 특정 색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에서 하나의 성분을 제외하면 마젠타, 옐로우, 사이언이라는 색의 3요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은 3차원 직각 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RGB 영상에서의 밝기 정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각 하소에서의 컬러 값이 아니라 각 하소에서의 밝기 정보,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하는 방법. NTSC 표준, TV 표준입니다. 북미 표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표준 NTSC 방식을 TV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의 각 하수에서의 밝기값, 컬러 영상에서의 밝기값은 레드, 그린, 블루에 각각 29%, 레드 성분에 29%를 적용하고 그린 성분에 59%를 적용하고 블루 성분에 11%를 적용해서 밝기 정보를 구하는 것입니다. TV에서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의 성분을 반영할 때 그 비율을 달리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눈은 그린에 가장 민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에 민감하기 때문에 녹색에 59%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감한 것이 레드입니다. 29%를 적용한 것입니다. 블루에 가장 인간의 눈, C세포는 덜 민감한 것입니다. 11%를 적용해서 총 100%가 되는 것입니다. NTSC TV 방식에서 각각의 컬러 값에 해당하는 정보로 그레이 레벨 값, 특정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컬러 영상 처리할 때 보통 TV 방식이 아닌 경우에 RGB 각각 33% 동일하게 33%를 반영해서 밝기 값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 처리에서는 대부분 33%씩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컬러 영상으로부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각각의 하소의 밝기 값으로 표현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소에 있는 R 성분 곱하기 33% 더하기 G 성분 곱하기 33% 0.33 B 성분 곱하기 0.33 하면 첫 번째 하소에 해당하는 밝기 값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소에 관련된 밝기 값을 구하면 전체의 밝기 값을 구한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면 이건 컬러 영상이 아니라 256 그레이 레벨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CMI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I 컬러 모델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세 개의 색을 기본으로 모든 색을 표현하는 색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프린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프린터에서는 잉크가 사용될 것입니다. 잉크 제작에 사용되는 염료가 기본 재료인 것입니다. 이러한 염료에서는 특정 삼원색은 흡수되고 나머지만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이언 잉크에 포함된 염료의 경우에는 RGB 중에서 레드 성분은 흡수하고 그린 성분과 블루 성분만 반사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색이 합쳐져서 사이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젠타 색에 관련된 잉크에 포함된 염료는 RGB 중에서 그린은 흡수하고 레드와 블루만 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염료라는 것입니다. 옐로우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잉크에 들어가 있는 염료는 빨간색과 그린색만 R과 G만 반사시켜서 두 개의 색이 합쳐서 옐로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RGB 즉 백색광에서 레드만 제거하면 특정한 광을 제거하면 또 다른 색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3원색이 모두 더해지면 사이언, 옐로우, 마젠타가 모두 더해지면 검정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CMY 컬러 모델은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하드카피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잉크색 여러분들 보시면 사이언 잉크, 옐로우 잉크, 마젠타 색의 잉크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는 프린터에서 CMYK 색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블랙, 검정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잉크, 사이언 잉크, 옐로우 색을 갖는 잉크, 마젠타 색을 갖는 잉크 세 개를 혼합해서 검정색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개의 색을 동일하게 노즐에서 분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에 관련된 검정색 염료는 굉장히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MY 각각을 노즐에서 동일하게 분사시키는 것보다는 따로 별도로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린터에서는 CMYK 4개의 잉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개의 잉크를 갖고 모든 색을 여러분들 프린트한 종이에 의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시 CMY 컬러 모델 역시 3차원 직각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언 축입니다. 마젠타, 옐로우 축입니다. 사이언의 그레이 레벨 값이 0, 옐로우의 그레이 레벨 값이 0, 마젠타의 그레이 레벨 값이 0인 색은 하양색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과 마젠타와 옐로우 세 개가 동일하게 합쳐진 색은 블랙이 되는 것, 검정색이 되는 것입니다. 옐로우와 마젠타를 합치면 레드가 되는 것입니다. 옐로우와 마젠타를 합치면 레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옐로우와 사이언을 합치면 그린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과 마젠타를 합치면 블루가 되는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과 유사하게 CMY 컬러 모델도 직각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드와 그린을 더하면 옐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레드와 블루를 더하면 마젠타, 그린과 블루를 더하면 사이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과 마젠타를 더하면 RGB 중에서 B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과 옐로우를 더하면 그린이 되는 것입니다. 마젠타와 옐로우를 더하면 RGB가 되는 것입니다. RGB와 CMY의 관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RGB와 CMY의 관계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CMYK 컬러 모델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영상을 사이언 성분, 마젠타 성분, 옐로우 성분으로 분할해서 표현한 영상인 것입니다. 각각의 하수에는 사이언 성분도 존재하며 마젠타 성분, 옐로우 성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RGB 영상을 CMY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사이언은 RGB 중에서 R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린 성분과 블루 성분만 갖고 사이언을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하수에서의 마젠타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RGB 값 중에서 G 값을 0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컬러 영상에서의 옐로우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RGB 값 중에서 블루만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RGB 영상을 CMY 영상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CMY 영상을 RGB로 바꾸는 방법, 동일한 논리인 것입니다. RGB, CMYA에서 사이언만 제거하면 레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CMY에서 마젠타 제거하고 CMY에서 옐로우를 제거하면 각각 그린과 블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은 RGB에서 R을 뺀 것, 마젠타에서는 화이트, 백색, RGB 중에서 G를 뺀 것, Y는 RGB 중에서 B를 뺀 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컬러 영상으로부터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성분을 구하는 방법은 특정 하수에서 RGB 값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이언은 RGB에서 R 값을 0으로 놓으면 사이언 성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화소에서 R 값을 0으로 놓고 영상을 구성하면 이러한 사이언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마젠타는 RGB 중에서 그린을 제거한 것입니다. 모든 화소에서 RGB 값에서 그린 값을 0으로 놓으면 마젠타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RGB에서 블루를 제거하면 옐로우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HSI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I 컬러 모델은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인텐서티, 밝기, 명도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이용해서 모든 색을 표현하는 색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HSI 컬러 모델은 HSB 또는 HSV, HLS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I intensity, B brightness, 명도, 밝기, 색이, value, 밝기, L lightness 동일한 용어인 것입니다. HSI가 HSB로 표현됐을 뿐인 것입니다. I가 V로 표현됐을 뿐인 것입니다. I가 L로 표현된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컬러 모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HSI 컬러 모델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ue는 색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aturation은 선명도를 의미하는 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intensity는 밝기 성분, brightness를 의미하는 명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방식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 색을 선택할 때 어떤 색상인가, 파란색 계열인가, 빨간색 계열인가, 또는 얼마나 선명한가, 밝은색 계열인가, 어두운 색 계열인가, 우리 사람들이 색을 인지하는 방식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모델이 HSI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색상, 채도, 명도를 지정해서 특정 색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HSI 컬러 모델은 원통형 좌표계로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휴, 색상은 원통 모양의 주변에 표현하고 0도부터 360도까지의 회전각을 이용해서 휴, 색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도에 어떤 색을 표현했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0도에서 360도 사이에 모든 색을 표현하고 각 각도로 그 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세츄레이션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츄레이션은 원통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값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퍼센트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텐서티 즉 명도, 브라이트니스는 밸류 값은 원통의 하단부에서 최상부로 올라갈 때 밝아지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원통의 최하단부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보라색 계열, 그린색 계열, 파란색 계열 등이 360도 원을 돌아가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색을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인텐서티, 명도 값으로 표현하는 색체계 HSI 컬러 모델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HSI 컬러 모델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GB와 HSI의 상호 변환 관계입니다. RGB를 이용해서 HSI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값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특정 화소의 인텐서티 밝기 값은 레드 성분의 그레이 레벨, 그린 성분의 그레이 레벨, 블루 성분의 그레이 레벨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즉 평균 값을 구하면 그것이 곧 그 화소의 밝기 값이 되는 것입니다. RGB 값을 이용해서 S를 구하는 방법, RGB 값을 이용해서 H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입니다. RGB 값을 HSI로 변환하는 수식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YUV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IQ, YUV 컬러 모델, 동일한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IYQ와 YUV 컬러 모델은 TV에서 사용되는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YIQ는 북미 및 우리나라의 TV 표준인 NT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색 모델, YUV는 유럽의 TV 방송 표준인 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색 모델인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의 색 모델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정 색을 밝기 성분, Y 성분, 피도 성분이라고 TV 분야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색을 Y 성분, 즉 피도 성분과 색도 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도 성분은 그 하수의 밝기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율은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TV에서의 색 모델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그린에 가장 민감하다는 의미에서 59%를 할당한 것입니다. 레드의 다음 30%, 블루의 11%를 할당해서 그 하소의 밝기값 피도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색도에 해당하는 U와 V 값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U라는 값은 물론 비율도 있지만 블루, 파랑색 성분에서 피도 값을 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U는 색차 성분, 색의 차 성분, 블루에서 그 시도값, 그 하소의 시도값을 뺀 것이 U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YIQ도 유사한 성분인 것입니다. V 성분은 레드 성분에서 그 하소의 피도 값을 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색도 또는 색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RGB 컬러 영상 모델을 YIQ 컬러 영상 모델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Y는 0.299 곱하기 R 더하기 0.587 곱하기 G, 0.114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I도 마찬가지로 0.596 곱하기 R, 마이너스 0.275 곱하기 G, 마이너스 0.321 B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Q값도 마찬가지로 RG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YIQ 컬러 모델을 RGB 컬러 모델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RGB와 YUV 관계, YUV와 RGB 관계, 동일한 논리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컬러 모델 YCBCR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CBCR 컬러 모델은 우리가 전 슬라이드, 즉 TV 방식에서 살펴보았던 YUV, YIQ 컬러 모델과 동일한 컬러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디지털 영상 처리에서는 YUV, YIQ와는 달리 표현을 YCBCR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YCBCR 컬러 모델은 표준 압축 기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색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정지영상 표준 영상 압축 기법 JPEG과 동영상 표준 영상 압축 기법 MPEG 분야에서 YCBCR 색 좌표계 색 컬러 모델을 널리 활용할 것입니다. Y는 역시 TV에서 마찬가지로 밝기 피도 성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B와 CR은 색도 또는 색차 성분인 것입니다. CB는 블루 성분에서 시도값을 뺀 것입니다. CR은 레드 성분에서 피도값을 뺀 성분을 CR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RGB 영상을 YCBCR 영상으로 변환하는 행렬식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YCBCR 영상을 RGB로 역변환하는 행렬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이어스 값 128이 더해진 이유는 RGB가 보통 0에서 255까지의 그레이 레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YCBCR도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되는 것을 다시 0에서 255까지로 표현되도록 바꾸기 위해서 128이라는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렬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컬러 모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컬러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RGB 컬러 모델
로 이러한 영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HSB 또는 HSI 동일한 컬러 모델입니다. HSB 컬러 모델로 이러한 영상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YCBCR로 이러한 컬러 모델로 이러한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주어진 컬러 영상을 YCBCR로 표현할 수도 있고 HSB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RGB 성분으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파일 형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W 파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W 파일은 말 그대로 원시 파일인 것입니다. 영상 데이터 그 자체만을 표현한 파일을 RAW 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일 내에는 영상의 하소값만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하소에 대응되는 컬러값 혹은 그레이 레벨 값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읽기 위해서는 수직 수평 하소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RAW 파일인 경우에는 단지 영상 데이터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 내에는 각각의 하소값에 해당하는 컬러값 혹은 그레이 레벨 값만 있는 것입니다. 가로 하소수와 세로 하소수에 관련된 정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가로 하소수와 세로 하소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RAW 영상 파일과는 달리 기존 특정 형식을 갖는 영상 파일에서는 이러한 RAW 파일 영상 데이터에 일종의 이 영상에 관련된 정보가 헤더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하소수, 세로 하소수의 개수도 이러한 헤더 정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BMP 형식, JPG 형식, GIF 형식 등 다양한 영상 파일 형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RAW 파일은 영상 데이터만을 갖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BMP나 JPG, GIF 등과 같은 특정한 파일 형식은 항상 헤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파일 형식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에서 제공되는 영상 파일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정의한 비트맵 파일 형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파일 구조입니다. 헤더 부분과 영상 데이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맵 파일 형식에서는 헤더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이러한 영상에 관한 정보들이 기술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데이터는 거꾸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일 마지막 값이 영상의 처음 시작 값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파일 헤더 부분에 들어가는 값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헤더 부분에 기록되는 값들은 각각의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파일 헤더 부분에 비트맵 파일 타입 변수에서는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BM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비트맵 파일 타입은 BM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영상 파일은 비트맵 파일 형식을 갖고 있는 영상 파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은 비트맵 파일 사이즈를 기록하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 파일의 전체 사이즈를 기록하는 저장하는 변수인 것입니다. 두 개의 변수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변수 비트맵 파일 오프 비트, 즉 영상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헤더 부분입니다. 영상 데이터 부분입니다. 영상 데이터의 첫 번째 값이 어디서부터 이 파일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 비트맵 파일 of bit가 되는 것입니다. 파일 헤더 부분에 기록되는 값 파일 형식 BM이라고 기록되고 또 역시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가 기록되고 영상 데이터의 위치까지의 거리가 이러한 헤더 부분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트맵 영상 파일 형식에서
영상 헤더 정보와 팔레트 정보에 기록되는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영상 헤더 정보, 즉 비트맵 인포메이션 헤더 부분에는 구조체로 정의되는데 이 구조체에 기술된 전체의 내용의 크기 몇 바이트인가, 구조체의 크기가 비트 사이즈라는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물론 영상의 가로 크기, 영상의 세로 크기가 각각의 변수에서 지정되는 것입니다. 비트 플레인 수, 또 하소당 항상 1입니다. 하소당 비트 수, 컬러인 경우에는 이 변수 값이 24비트가 될 것이며 글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경우에는 8비트, 바이너리 이미지인 경우에는 1비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트 컴프레션 변수는 압축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전체의 크기 바이트 단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로 해상도와 세로 해상도, 즉 다시 말하면 그 영상의 가로의 픽셀 수와 세로의 픽셀 수를 갖고 있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된 영상에서 사용된 색상 수를 표현하는 변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인 경우에 중요한 색상 인덱스를 갖고 있는 변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팔레트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헤더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팔레트 정보는 인덱스 이미지에서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R, G, B 값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인덱스 이미지에서의 컬러 값을 저장하는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덱스 5인 경우에 R 성분 값은, G 성분 값은, B 성분 값은 등을 기록하는 헤더가 바로 팔레트 정보인 것입니다. 1회 4절 매트랩 프로그램 작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이라는 용어는 매트릭스 랩의 약자인 것입니다. 일종의 매트랩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부분의 연산을 행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형 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매트릭스 랩이라고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일명 M 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존의 M 파일들이 툴박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 또는 타 기관들이 작성한 M 파일을 분야별로 그룹핑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 시스템 분야의 툴박스, 이러한 툴박스에는 많은 M 파일, 매트랩 파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파일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련된 툴박스, 로버스트 컨트롤에 관련된 툴박스,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툴박스, 시그널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웨이브 리셋에 관련된 툴박스 등 다양한 툴박스를 통해서 기존에 개발된 M 파일이 분야별로 그룹핑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입니다. 매트랩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매트랩은 포트란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매스워크사, 매우 유명한 회사인 것입니다. 매트랩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석박사 과정도 필수적으로 매트랩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스워크사에 의해서 현재 버전은 C++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C 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C의 문법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매트랩은 말 그대로 매트릭스 계산이 매우 편리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알고리즘이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알고리즘 검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아주 편리한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 코딩 체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학적인 기호, 또 C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매트랩 초기 화면입니다. 물론 매트랩에서는 에디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컴파일러 링크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을 통해서 컴파일하고 링크한 후에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디터 창에서 여러분들이 M 파일을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 공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 공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변수의 값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커맨드 윈도우 명령 창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 문장 바로 커맨드 윈도우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프로그램 작성 시 변수를 만드는 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변수는 영문자, 알파벳 0에서 9까지의 숫자로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밑줄 포함 가능한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이 변수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항상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모든 변수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63개의 문자까지 변수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변수에는 구두점, 마침표, 콤마, 세미콜론, 콜론 등 특수 기호 등의 사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변수의 각 문자들 사이에 공백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명령어와 같은 이름의 변수 이름은 불가한 것입니다. C 언어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매트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클래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형 타입의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매우 큰 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에 곱하기 10의 -300 8승에서 1.7 곱하기 10의 308승까지입니다. unsigned int a 8비트의 데이터로 표현하는데 unsigned int 부호 없는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0에서 2의 8승 -1까지 0에서 255까지 부호 없는 8비트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16 16비트를 이용해서 부호 없는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0에서 6553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32 32비트를 이용해서 부호 없는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0에서 2의 32승 -1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t 8 부호 있는 정수 1비트는 부호 비트로 사용될 것입니다. 7비트가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의 7승에서 플러스 2의 7승 -1까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8비트 데이터 클래스인 것입니다. unsigned int 16 16비트를 이용하는 경우 1비트가 사인 비트로 사용되므로 -2의 15승에서 플러스 2의 15승 -1까지 32비트를 사용해서 더 큰 수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자형 데이터 클래스는 2바이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로지컬, 논리적인 데이터 클래스는 1바이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논리 데이터 클래스인 것입니다. 다음은 매트랩 프로그램 작성에서 사용되는 영상의 타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당 하소수는 1비트, 사용할 수 있는 색은 흑색과 백색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도 역시 매트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에서 하소 값은 인덱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컬러 맵에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RGB 컬러 값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6 그레이 레벨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또는 64 그레이 레벨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매트랩에서 정의되고 있는 영상의 타입인 것입니다. 스루 컬러 이미지, RGB 이미지, R 8비트, G 8비트, B 8비트 즉 하소당 비트 수가 24비트인 컬러 이미지 우리 매트랩에서 영상의 타입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트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영상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너리 이미지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는 흑색과 백색 두 가지의 색만을 사용해서 영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당 비트 수는 0 또는 1로 1비트인 것입니다. 백색인 경우에 그레이 레벨 값은 255,
흑색인 경우에 그레이 레벨 값은 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 하얀색과 검정색만 사용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 표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256 그레이 레벨을 사용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Unsigned int A 타입을 쓰면 256개의 그레이 레벨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레이 레벨 값은 0에서 255가 되는 것입니다. Unsigned int 16 타입을 사용하면 0에서 65535까지의 그레이 레벨 값을 표현할 수 있지만 unsigned int 16을 사용한다고 해서 화질이 unsigned int 8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소당 8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많아지는 하소당 16비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더블형 타입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블형 타입으로 선언할 경우 각각의 그레이 레벨 값은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되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매트랩에서 사용되는 컬러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컬러 영상은 항상 RGB 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값에 RGB 값이 별도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RGB 각각의 값은 0에서 255까지의 글레이 레벨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GB 각각 하소당 8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컬러 영상에서 총 하소당 비트 수는 24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트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인덱스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덱스드 이미지에서는 컬러 맵이 필수인 것입니다. 컬러 맵은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RGB 값이 설정된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에 표현되는 값들은 인덱스 값이 되는 것입니다. 컬러 맵에 인덱스 값을 갖고 찾아가면 그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RGB 값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변환 매트랩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입니다. Glay to Indexed Image에 관련된 함수인 것입니다. Grayscale 이미지를 Indexed Image로 변환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2라는 숫자는 숫자 2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Grayscale 이미지를 Indexed Image로 바꾸는 함수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매트랩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개발자들이 TO, 2를 숫자 2로 표현한 것입니다. X라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Glay to Index 함수를 이용해서 Indexed 이미지로 바꾸면 Y라는 인덱스 영상과 컬러 맵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변환 함수 Image to Binary 영상 변환 함수인 것입니다. 주어진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영상일 수도 있고 인덱스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컬러 이미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바이너리 이미지로 바꾸는 변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덱스 투 글레이, 인덱스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하는 함수. 인덱스 투 RGB, 인덱스 이미지를 RGB 컬러 영상으로 바꾸는 변환 함수. 매트릭스 행렬 그 자체의 데이터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하소값으로 바꾸는 변환 함수. RGB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바꾸는 함수.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RGB 즉 컬러 함수를 컬러 영상을 인덱스드 이미지로 바꾸는 영상 변환 함수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러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매트랩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 데이터 읽기 함수입니다. 매트랩에서는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 펑션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함수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함수는 라이브러리 펑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 데이터를 읽는 함수로서 이미지 리드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영상 파일을 읽고 그
영상 파일을 특정 변수, 이 변수 A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매트릭스 행렬값 모두를 저장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상 데이터 그 자체가 A라는 변수의 행렬 형태로 모두 한 번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서 매트랩에 A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함수에서는 다양한 영상 형식 모두가 다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JPEG, TIFF, GIF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상 포맷은 매트랩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데이터를 읽는 명령어 중에서 다이컴 리드라는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이컴 리드는 특정 함수로서 의료 영상을 읽을 때 사용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의료 영상이 주어지면 하드디스크에서 다이컴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의료 영상을 읽은 후에 매트랩에서 정의된 행렬 변수 B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의료 영상인 경우에 파일 포맷이 일반 영상의 파일 포맷과 다르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영상 데이터를 읽는 함수 자체도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데이터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매트랩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의 문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에서 영상 파일을 읽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ngc6543a.jpg라는 파일을 읽은 후에 매트랩에서 정의된 행렬 변수 a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trees.tif라는 파일을 읽어서 영상 파일은 a에, 컬러 맵은 맵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trees.tif 파일이 indexed 이미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영상 football.jpg라는 영상 파일을 읽어서 RGB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RGB가 갖고 있는 영상 파일 중에서 R에 관한 성분만 R이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RGB에서 두 번째, 그린에 관련된 그레이 레벨 값들만 G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3, 즉 블루에 해당하는 그레이 레벨 값만 읽어서 B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물론 의료 영상 읽을 때는 함수를 다이컴 리드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write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어 이미지 write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트랩에서 처리된 영상 파일 X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덱스 이미지로 저장할 경우에는 컬러 맵의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행렬 변수의 이름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FMT 즉 포맷인 것입니다. 영상 파일 형식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컴 write 함수인 것입니다. 다이컴 write 함수는 다이컴 read가 아니라 write 함수 5자입니다. 다이컴 write 함수는 의료 영상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처리된 의료 영상 파일 X를 하드디스크에 이러한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매트랩 프로그램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ngc6543a.jpg 파일을 읽어서 매트랩의 행렬 변수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미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매트랩 A가 갖고 있는 영상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ngc6543b.tif 파일 형식도 틀리게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trees.tif 파일을 읽어서 indexed 이미지 형식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영상 파일 데이터 그레이 레벨 값이 인덱스 값인 영상 파일 데이터는 A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고 하나의 컬러 맵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trace.png라는 이름으로 indexed 이미지, 컬러 맵과 영상 파일로 주어지는 인덱스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로 영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단지 함수 이름, 명령이 다이컴 리드, 다이컴 라이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이미지 show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show 함수에서는 대상 파일 X를 지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read 함수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moon.tif 파일, 즉 달 영상을 읽어서 moon이라는 매트랩의 행렬 변수에 저장한 것입니다. 이미지 show 함수를 이용해서 moon이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C 언어로 이러한 디스플레이 함수를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매트랩에서는 라이브러리 펑션 읽어다가 바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show moon.tif 직접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니터에 달 영상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show를 하는데 달 영상을 이미지 show 하는데 이니셜 매그니피케이션 값 초기 지정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150을 지정한 것입니다. 달 영상을 150%로 확대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이니셜 매그니피케이션 값을 50으로 하면 moon이라는 이러한 영상 파일을 show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데 50% 축소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그림창에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bplot 함수를 이용하면 하나의 그림창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dexed 이미지인 경우에 만약에 하나의 컬러 맵을 사용한다면 subplot 대신에 sub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read 함수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forest.tif라는 파일을 읽어서 x1과 컬러 맵 1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 하드디스크로부터 trace.tif를 읽어온 것입니다. 둘 다 인덱스 이미지인 것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하나의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subplot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subplot에서 1, 2, 1이라는 것은 1행 2열로 영상을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1행 2열, 1행 2열인 것입니다. 1행 2열의 첫 번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1행 2열의 첫 번째에 표시되는 이미지가 곧 x1과 맵 1으로 표현된 forest.tif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행 2열로 표현되는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을 표시하는데 x2와 맵 2로 주어지는 indexed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trace.tif는 1행 1열 2열에서 두 번째 2열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하나의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4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1행 4열에서 1, 2, 3, 4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2행 2열로 지정하고 2행 2열, 2행 2열, 2행 2열, 2행 2열 하고 첫 번째 디스플레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디스플레이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브 이미지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이미지 또한 매트랩에서 하나의 윈도우에 여러 개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용되는 함수인 것입니다. 형식은 서브 이미지, 인덱스드 이미지인 경우에 x1과 영상 파일과 컬러 맵을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인덱스드 이미지가 주어진 경우 forest.tif를 이미지 read 읽어서 x1과 컬러 맵 1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trace.tif 두 번째 파일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인덱스드 파일이기 때문에
x2라는 변수와 map2라는 컬러 맵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하나의 창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앞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subplot 1 to 1, subplot 1행 2열로 구성되는 두 번째 이미지라고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대신에 sub 이미지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sub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신 버전의 매트랩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비워 관찰하는 데 필요한 앱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비워 앱에 포함된 픽셀 인포메이션 툴을 이용해서 영상의 특정 위치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그 마우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하소의 위치 값과 또는 하소의 컬러 값,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픽셀 리전 툴을 이용하면 특정 리전, 특정 영역을 설정한 경우에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한 크기, 영역에 포함된 하소 수, 영역에 포함된 하소들의 그레이 레벨 값 또는 컬러 값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비워 웹에는 디스턴스 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픽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지 인포메이션 툴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와 이미지 파일의 메타데이터, 통합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트랩에서 작성된 간단한 프로그램 해석해보는 부분입니다. 컬러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먼저 하드디스크에 있는 peppers.png라는 파일을 읽어서 RGB에 저장한 것입니다. 이 RGB에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데 4개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2행 2혈로 디스플레이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순으로 디스플레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2행 2열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의 영상이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 되는 것, 1행 1열일 것입니다. 1행 1열에 디스플레이 되는 영상인 것입니다. RGB 영상 그대로 이미지 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RGB가 갖고 있는 영상을 저장하는데 1이라는 인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RGB에서 R이 1번이고 G가 2번이고 B가 3번인 것입니다. 따라서 레드 성분만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레드 성분 해당하는 그레이 레벨만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2라고 기록하면 그린 성분만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3이라고 기록하면 2행 2열, 즉 네 번째 위치에 블루 성분의 그레이 레벨 값만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을 다양한 형태로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4가지 형태의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드 이미지 또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또는 바이너리 이미지, 컬러 이미지 모두 이미지 쇼 함수나 또는 이미지 툴 함수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덱스드 이미지인 경우에는 영상 파일과 컬러 맵이 동시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rcles.png라는 파일을 하드디스크에서 이미지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bw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circles.png는 바이너리 파일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인 것입니다. 검정색과 흰색만을 사용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읽은 bw 값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이미지 show 함수를 쓴 것입니다. 이미지 show 함수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figure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show 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데 bw의 wave 이 부분은 보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수. bw 이미지를 보수화시켜서 컴프리먼트 해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검정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정색으로 바꾸어서 이미시오 해달라는 것입니다. BW에서 흰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흰색으로 바꾸어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figure라는 이러한 아규먼트, 맥의 변수가 없었다면 첫 번째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고 두 번째 영상을 첫 번째 영상 그 위치에 그대로 덮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영상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규어 다음에 그림이 다시 이어져서 디스플레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간에 피규어라는 명령어를 삽입한 것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ppers.png 파일을 읽어서 RGB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한 것입니다. RGB라는 행렬 변수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함수 이미지 show를 이용한 것입니다.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peppers.png 파일을 읽어서 RGB에 저장한 뒤에 RGB 영상 그 자체 컬러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 영상은 레드 성분, 그 다음 영상은 G 성분, 그린 성분, 그 다음 영상은 블루 성분만 디스플레이 하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이렇게 컬러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컬러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붉은색 계열이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 R 성분인 것입니다. 그린 성분이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 블루 성분이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